안녕하세요. 다오월드입니다. 저번에 헬륨 코인 관련해서 영상을 몇 차례 올려드렸었습니다. 그 당시 헬륨 채굴기를 직접 주문하는 것까지 보여드렸었는데요. 그런데 이 헬륨기를 주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채굴기를 받기까지는 대략 5개월에서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는 것, 그것이 문제라면 문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에서 헬륨 채굴기를 유통하고 있는 곳을 제가 찾아내었고요. 호들랩스라는 곳이었는데요. 저는 현재 필리핀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채굴기를 배송받아서 지금 사용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이제 막 받아서 여러 테스팅을 진행해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디테일한 정보보다는 중요 팁만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륨 영상을 올려드린 지 꽤 오래되었기 때문에 헬륨의 기본적인 내용에 대해서 잊어버리신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헬륨 코인을 요약을 해드리자면, 우리가 보통 코인을 채굴한다 또는 마이닝한다 라는 얘기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처럼 컴퓨팅 파워를 이용해서 연산 작업을 수행을 한다. 즉 블록체인에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 들어가는 장부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는 작업들이다. 이렇게 쉽게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작업 증명의 방식은 채굴을 할 시에 그래픽카드의 수와 사양, 성능에 따라서 채굴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헬륨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망을 구축해서 보상을 받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 알고리즘처럼 헬륨 기기를 한 집안에 다량으로 설치한다고 해서 채굴량이 비례적으로 늘어나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제가 동영상 아래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이 헬륨 핫스팟 맵을 통해서 핫스팟의 적절한 위치와 거리에 헬륨 채굴기를 설치를 하고 운용하는 것이 제일 먼저 중요하고요. 이 각 기기에서 만들어내는 로라 네트워크망이 전 지역에 널리 분포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곳에 이 로라 네트워크망이 다 몰려 있다면 결국 이 프로젝트는 큰 의미가 없게 되는 것이고요.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이 네트워크망이 주변에 존재해준다면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이 네트워크망을 통해서 데이터를 수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물 인터넷 기기들은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를 해드렸었지만 CCTV라든지 GPS 기기라든지 아니면 환경 관련 센서들, 주변에 수많은 사물 인터넷 기기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기기들이 이 로라 네트워크망을 사용을 하게 될 것이고요. 헬륨 채굴자들은 이에 대한 보상을 HNT 코인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헬륨 기기들은 서로 제대로 작동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스스로 검사 작업을 해주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이것을 비커닝과 위트니스 작업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서로 주변에 있는 기기들에게 신호를 쏘고 받음으로써 이들 기기의 핫스팟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고요. 또 이 작업에 대한 보상을 HNT 코인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헬륨 채굴기를 운용함에 있어서 전기세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채굴기는 연산을 통해서 운용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라우터 기기처럼 네트워크와 관련된 기기입니다. 또 이에 사용되는 전기량도 LED 전구의 사용량과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헬륨 HNT 코인을 많이 채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를 제가 공유해드리고 오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내 주변에 적절하게 헬륨 핫스팟이 존재하는가,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주변 헬륨 기기들이 서로 비커닝과 위트니스라는 상호작용을 만들어가면서 서로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증명을 해주고 그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제가 영상 하단에 걸어놓은 링크를 통해서 본인이 위치한 곳을 확인해 보시고요. 주변에 적정한 거리로 핫스팟이 존재한다면 좀 더 높은 채산성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주변에 아무런 헬륨 핫스팟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초반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채산성으로 채굴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 이 부분이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초와 지금 현재의 이미지를 보니까 한국에서도 그 사이에 정말 많은 헬륨 핫스팟이 증가하고 있었다는 것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제가 살고 있는 필리핀 역시 예전과는 달리 점점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 말은 지금 당장은 소량의 HNT만 채굴이 된다 하더라도 미래는 이보다 좀 더 높아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매우 중요한 부분은 바로 안테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헬륨 기기가 종류는 많으나 서치를 해보면 성능은 거의 다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고는 있습니다. 헬륨을 채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로라 네트워크망을 얼마나 멀리 또는 효율적으로 만들어내느냐이기 때문에 결국 좋은 안테나를 사용하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도 한국에서 헬륨 기기를 배송받고는 기본 안테나만 들어있었기 때문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대충 인터넷만 연결을 해놓고 그냥 구석에 놔둬봤습니다. 바로 저곳이 제 인터넷 라우터가 있는 곳인데요.
헬륨 채굴기에 랜선과 파워선만 연결을 해주고 제 스마트폰에 헬륨 지갑을 다운받아서 연동만 해주면 채굴이 시작되었었습니다. 나중에 더 자세한 부분을 알려드리겠지만 헬륨의 작동 방법은 생각보다 엄청 쉽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10dBi 안테나를 추가로 주문을 하였었는데요. 그런데 역시 안테나도 기본 안테나를 그냥 사용하고 제가 집 안에 창가에 둬서 그런지는 몰라도 주변에 있는 다른 핫스팟보다는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해서 헬륨 기기에 연결해줄 다른 안테나를 하나 더 주문을 하였고요. 그것이 바로 10dBi 안테나인데요. 이제는 그것을 배송을 받아서 현재 연결해서 테스트 중입니다. 헬륨에 사용될 안테나 종류도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변 지역이 도심 지역이냐, 산악 지역이냐, 아니면 평지이냐에 따라서 추천되는 안테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주변에 높은 건물이 많지 않고요. 또 해외의 여러 사례를 보니까 10dBi 안테나로 최근에 시도를 해서 좋은 채산성을 냈다라는 온라인 콘텐츠를 많이 봐와서 저도 10dBi 안테나로 주문을 해서 결과를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해외에서 저는 헬륨 관련 콘텐츠를 자주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95% 이상이 이 헬륨 채굴기 안테나를 얼마나 더 높게 또는 개방된 곳에 설치를 하고 있느냐 모두 이곳에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비트코인은 그래픽카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면 헬륨은 안테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지금 제가 새로 테스팅하고 있는 곳은 문제가 있다면 저기 화면에 본 것처럼 바로 옆에 TV 안테나가 붙어 있습니다. 저 부분이 조금 불안합니다. 서로 전파가 인터럽션이 일어나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드는데요. 지금 확실히 저 테스팅을 하고 있는 짧은 시간에도 예전 구석에 박아 놓았을 때보다는 좀 더 많은 HNT 코인을 받는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나중에 시간이 좀 더 지나서 다른 곳에 한번 다시 달아보고 여러 가지로 연구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차피 시간은 많고 하나씩 테스트를 해보는 거니까 스트레스 없이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 집 주변에 꽤 괜찮게 채굴이 되는 곳이 있는데요. 한 달에 약 4개에서 6개 이상의 HNT 코인이 채굴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물론 어떤 곳은 약 2개가 나오지 않는 곳도 있었습니다. 안테나 위치나 높이, 인터넷 속도라든지 케이블 퀄리티 등등 많은 요소가 있을 것이기에 헬륨 채굴자의 노력이나 운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코인마켓캡 기준으로 헬륨 가격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총은 44위에 위치하고 있고요. 현재 가격은 약 9.15달러 정도입니다. 지금은 비트코인을 비롯해서 모든 코인들이 가격면에서 다 무너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현재 코인 가격들을 잘 보고 분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작년 11월달 같은 경우는 1HNT 코인이 무려 50달러까지 돌파했다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 한 달에 약 3개의 HNT 코인을 채굴을 할 수가 있다면 지금 현재 가격 기준으로는 약 한 달에 30달러 정도의 수익을 볼 수 있지만 작년 말 기준으로는 한 달에 150달러까지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필리핀 기준으로 만들어낸 주관적인 계산 방법이고요. 한국은 또 다른 채산성을 보여줄 수 있고 코인 가격 또한 계속 변동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저 한 예시일 뿐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지금 제 기준에서는 헬륨기 하나를 가지고 이것으로 엄청난 부를 만들어낼 수 있다거나 단기간 안에 몇천 프로 수익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수익 창출 방법이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나중에 헬륨 같은 경우는 IoT 기기를 위한 로라 네트워크망 이외에도 현재는 미국에서 5G 서비스도 시작된 상태고요. 그 외의 생태계로도 발전이 될 수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부분을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장단점을 이해를 해야 지금은 하나의 채굴기지만 미래에는 10개이던 50개이던 더 확장도 가능해질 것이고요. 더 큰 안정적인 수익률을 계산해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헬륨 같은 경우는 한번 설치를 해놓으면 그 후로는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불로소득과 같기에 틀림없이 메리트는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코인들은 저는 제 아이들과 같이 얘기도 해보고 설치 테스트를 해보고 있는데요. 현재 코인판에서 존재하는 99% 투기적인 코인을 제외하고 이렇게 생태계가 건전하고 튼튼한 웹 3.0 코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부모로서 제 아이들에게 충분히 가르쳐 줄 만한 좋은 자산이 될 만한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이 영상을 한번 보여드리자면요. Now, Helium has also been trying to do something similar with wireless for years, but they're just now starting a 5G pilot. They have a deal with Dish. What does Solana think it can do better here? Are you looking for corporate wireless deals along those lines? I mean, I would love to take a Helium 5G SIM card and plug it into Saga. That would be amazing. That means this is a crypto phone running on a decentralized 5G network.
지금은 헬륨이 로라 네트워크망에 집중되고 있지만 미래에는 탈중앙화된 5G 생태계가 생기게 되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예를 들어 솔라나의 폰에 헬륨 5G 칩이 내장이 되어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5G 핫스팟이 될 수 있는 그런 생태계가 현실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제 세대가 아닌 제 자녀들 세대에서는 당연히 일어날 수 있는 기술들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부분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유익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영상 하단에는 지금 현재 한국에서 헬륨 채굴기를 유통하고 있는 호드랩스 관련 상품 문의 및 채팅방 안내 링크를 영상 하단에 제가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저곳에 접속을 하시면 주문 및 상세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